안녕하십니까. 의료정보 통계학 조이름 정해조의 이채원, 강준혁, 임성건, 타균아입니다. 저는 AI 관련 의료정보 학회지 논문의 발표를 맡은 이채원입니다. 저희가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An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 to COVID-19 Infection Risk Assessment in Virtual Visit, a Case Report이며 임팩트 팩터는 4.112입니다. 이제 발표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의 인트로덕션, Materials and Method,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순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인트로덕션 뒤에는 용어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팬데믹이 선언되고 코비드-19의 확산을 막는 핵심 방법 중 하나로 어그리시브 테스팅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MUSC의 헬스 시스템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가상 상담과 스크리닝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가상 방문자들의 데이터는 원격 의료 시스템인 집노시스에 의해 모아지고 헬스케어 제공자들이 환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사의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검사 가능한 자원이 제한돼 있는 만큼 환자들의 검사 일정을 정하는 데에 지연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MUSC는 집노시스의 데이터의 사용과 접근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EHR의 전자기록부에 들어가는 정보가 구조화된 형식이 아닌 환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적힌 형태란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정립된 자영어 가공과 기계적 학습 바탕을 통한 클리니컬 테스트의 분류 접근이 EHR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딥러닝 어프로치스들이 임상 영역의 예측 모델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검사 알고리즘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장 알고리즘과 딥러닝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소개 및 연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논문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즉 NLP는 자연어 처리를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를 바로 인식하기 어려운데 이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인 자연어를 컴퓨터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자연어 분석, 자연어 이해, 자연어 생성으로 나뉘며 자연어 분석에는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실현 분석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CNN입니다. CNN은 합성곡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정도로 CNN에 대해 정리하자면 이미지의 효과적 분류를 위해 필터와 풀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해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모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성곡 신경망에서 신경망이란 인간의 뉴런 활동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으로 입력에 대해 출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각 입력에 대해 어떤 출력값을 내보낼지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함수처럼 입력에 대한 출력의 값을 조정해 주는 것이 은닉층인 히든 레이어입니다. 학습을 통해 이러한 은닉층이 입력에 대해 원하는 출력값을 갖도록 은닉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CNN은 여기에 몇 가지 과정이 추가됩니다. 먼저 합성곡은 전체 이미지의 부분을 보는 작업으로 필터를 이용합니다. 이 5 곱하기 5 매트리스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이미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3 곱하기 3 필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필터를 사용할 때 그림처럼 두 매트리스를 겹친 후 필터를 이동해가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때 필터를 이동할 때 몇 칸을 이동하는지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스트라이드라고 부릅니다. 해당 과정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앞의 과정을 겪으면 결과로 나온 데이터가 이전에 비해 작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5 곱하기 5가 3 곱하기 3이 됐는데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어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패딩입니다. 특히 그림과 같이 0이 기존 데이터를 둘러싸게 한다면 이를 제로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CNN에는 플링이라는 개념 역시 사용됩니다. 플링은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고 동시에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맥스 플링이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맥스 플링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 즉 매트리스의 특정 영역에서 가장 큰 값들만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맥스플링이 사용됐습니다. CNN은 처음에는 이미지를 학습하는 데 활용했지만 이후 CNN을 테스트에 사용하는 방법 역시 제시됐습니다. 텍스트를 벡터화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들고 앞서 서술한 과정을 유사하게 수행하면 되는데 결국 문자는 일부 정보를 바탕으로 단어의 등장 순서를 학습에 반영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제 논문의 두 번째 순서인 Material and Method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컨텐츠입니다. 전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통해 고위험 환자나 즉각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데이터는 EHR 시스템에 들어가고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호수인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Patients Population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환자의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버추얼 케어를 방문한 사람들을 포함했으며 14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배제했습니다. 또한 검사를 여러 번 진행한 경우 최종 검사 결과만 고려됐습니다. 총 환자 수는 6,813명이었는데 그중 코비드-19 양선이 498, 음선이 6,315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프로세싱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가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논문의 저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으며 패턴 매칭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클리니컬 노트를 섹션으로 나누고 라벨링을 해 서로 관련이 있는 섹션들에 집중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아날리틱스입니다. 머신러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클리니컬 노트에 나온 단어의 빈도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콰이스퀘어 어널리시스를 사용했고 이 분석은 코비드-19 양성 판정과 관련 있는 키워드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 머신 얼티텍처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작한 CNN 모델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CNN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켈러스와 텐션플로어 버전 2.0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인공지능은 텍스트 그 자체를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텍스트를 벡터화, 쉽게 말하면 행렬처럼 표현을 해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는 쪼개야 하는데 이를 토크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후 제로 패딩은 CNN에서 이미지를 0이 둘러싸도록 만든 것을 문자에 적응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텍스트를 벡터화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벡터화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각각에 대응하는 벡터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he is a king이라는 문장이 있고 무의미한 is와 a를 제외한 he와 king을 각각 1, 0, 0, 0, 01, 00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각 벡터들, 즉 각 단어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각 벡터들의 유사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월트백을 사용합니다. 기존에 입력값이 있고 히든 레이어를 거쳐 나온 출력값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게 되는 방식인데 이때 히든 레이어를 월트백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히든 레이어를 직접 학습시키지 않고 펀메드 콜퍼스에서 미리 학습된 것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합성곡 신경망을 이용했는데 여기서 필터의 크기는 병렬을 이루는 3, 4, 5이며 스트라이드는 1이고 글로벌 맥스 플링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닝 앤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3개의 세트로 나눠 트레이닝 셋, 크로스 밸리데이션 셋, 홀아웃 테스트 셋을 만듭니다. 이때 세 세트의 데이터는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닝 셋과 클로스 밸리데이션 셋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이용하고 홀드아웃 셋을 이용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는 Bag of Words Count Based 벡터를 변수로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사용됐습니다. 성능의 평가는 ROC 커브를 통해 이루어지며 ROC 커브의 아래쪽 넓이를 의미하는 AUC의 넓이를 통해 비교를 실시합니다. 이때 데이터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다운샘플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100회의 다른 사이클에 120 케이스의 무작위 선택을 해 AUC, 프리시전, 리컬, F1 스코어를 계산했습니다.
프리시전은 양성 판정이라 예측한 사람 중 실제 양성 판정을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한 수치이며, 리컬은 실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양성 판정이라 예측한 사람이 얼마인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F1 스코어는 프리시전과 리컬의 조합 평균인데 얼마나 잘 예측했는가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이, 미디엄, 로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0.2와 0.9인데 각각 코비드-19에 걸렸을 확률이 높은 그룹, 중간의 그룹, 낮은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윤리적 고려 사항을 밝혔습니다. 본 연구는 코비드-19 검사를 위한 MUSC의 Virtual Care Visit 프로그램의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Institutional Review Board for Human Resourc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결과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프리퀀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비교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클리니컬 노트에 있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분석 결과 스멜, 테이스트, 센스, 그리고 로스트가 P값이 0.0001로 유의미한 빈도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딥러닝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트레이닝 셋에 대한 AUC는 0.961을 기록했으나 트레이닝 샘플의 부족으로 홀드아웃 테스트 셋에서는 0.72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로지스틱 모델 리그레이션은 0.704로 이것에 비하면 약간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 표는 Repeated Cycle of Randomly Selected Balanced Test Set을 기반으로 한 평가표입니다. 프리시전 항목을 제외하면 CNN이 로스트 레그레이션 모델을 모두 능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표는 리스크 그룹을 0.2와 0.9를 기준으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것입니다. 이 결과 로우 그룹에서는 3% 미만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60%가량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것이 환자들의 검사 순서를 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제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과거에는 연구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을 적용하므로 코비드-19 검사를 위한 알고리즘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클리니컬 테스트를 바탕으로 검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클리니컬 테스트에서는 코비드-19 PCR 검사 결과와 무관한 많은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본 연구에서 모델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가 가장 시급한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기존 방식은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불구하고 검사자들의 오직 5.6%들만이 양성 판정을 받아 자원이 환전된 지금 다소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새로 만든 이 모델은 비록 불완전한 모델이지만 가장 시급한 환자에게 검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 아날리티스의 경우 기존에 중요하다고 포착되지 못했던 증상들을 강조했는데 대표적으로 냄새와 맛의 부재, 후각상실증, 미각 이상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스스로 밝힌 이러한 증상들의 존재가 양성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이란 것이 밝혀졌으며 코비드-19과 관련한 다른 단어들, 예를 들어 체온, 열, 기침, 호흡곤란은 기대보다 좋은 판단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가이드라인에 냄새와 맛에 대한 질문을 추가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통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논문에 있어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딥러닝 모델을 통한 양성 판정 가능성이 얼마나 나오든 기저질환이나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먼저 검사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자연어 처리를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즉, 열이 없다와 같이 부정어가 붙은 단어, 배우자가 열이 있다와 같이 자신을 지칭하지 않는 단어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앞서 이야기했듯
기존에 존재하는 리스크 팩터를 포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코비드-19 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를 통해 코비드-19의 증상을 알아봤고 인공지능이 검사를 위해 환자들의 검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